자, 3월 13일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3월 13일 폭풍이 지나가고 첫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첫 기사는요. 자, 오늘도 조선일보가 조 세우고 기사를 내보낼지 아니면은 차부당이 기사를 내보낼지 일면을 봤는데 딱 첫 분도 있는 내용이 한미 FTA를 누가 매국이라고 외쳤나 라는 기사가 조선일보가 조 세우고 기사를 쓰고 있네요. 2011년엔 일산의학, 의료비 급등, 선동, 괴담 난무했지만 5년 새 허위 드러나 이제는 미국이 불공정하다 재협상 주장. 그런 맥락은 아닐 텐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맥락은 아닐 텐데 좀 쉽게 쓰네요. 자, 모든 결과 안고 가겠다. 진실은 밝혀질 것. 요거는 박근혜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떠나 4년 15일 만에 삼성동 사저로 소명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 그 모가지를 쳐야 되는데. 한국 차기 정권에 미국은 걱정, 중국은 기대. 자, 북한 역대 최대 핵실험 준비 정황,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면입니다. 농가 황폐와 물가 폭등, 맹장 수술 900만원, FTA 괴담 다 틀렸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우려들 지금 다시 봐도 현실성 없는 과도한 주장이다. 자, 3면입니다. 눈화장 번질 정도로 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미소로 화답. 그런 말이 있지. 힘들 때 우는 건 365, 힘들 때 참는 건 265, 힘들 때 웃는 건 인류다. 웃는 건 인류다. 박근혜는 인류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참 병신 같은 인류입니다. 자, 지지자 1000여 명 사저 앞에서 환영합니다. 연호. 문재인 측 탄핵 불복인지 입장 불명하게 밝혀야. 박근혜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볼 가치가 없습니다. 사면입니다. 미국의 노 논란, 문재인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 후제가 이렇습니다. 뉴욕타임즈, 문재인 미국에 노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 문재인 측 말할 수 없다. 말한 적 없다. 문재인, 김정은을 지도자로 인정해야 한다. 대북관 논란도 다시 점화. 뭐 그렇답니다. 당연히 조선일보는 반문재인이기 때문에 반문재인적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고. 자,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미룰 필요 없다. 미룰 이유 없다. 그런 얘기 있고요. 자, 오면입니다. 조선일보가 참 그래요. 참 족같아. 자, 아무튼 오면입니다. 김종인 보수 민주당서 정반 겪었으니 합 내놓을 때다. 아유 시발 1700년대. 이제 해결 세기는 1800년이구나. 200년 전에.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 얼굴에다가 똥칠하고 있다. 막 그런 기사고. 안희정 캠프로 보이는 친 김종인계. 넘어가겠습니다. 6면입니다. 중국 초등학생들 롯데 불매 걸기대회 15일 소비자의 날 고비. 초등학생들한테까지 이제 롯데를 사지 않겠다 그런 선서를 시킨다 그러던데, 사실 롯데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측은하진 않는데, 중국 하는 꼬라지는 또 그거대로 되게 많이 꼴보기 싫군요 여러분. 자, 오늘 한미 키리졸브 훈련 시작, 핵추진 항모 칼빈슨 15일 부산 입항, 그런 얘기 있고요. 그다음 요런 얘기 있습니다. 크루즈 타고 제주도 온 6허라는 건 유객이라는 건데, 중국 관광객을 의미합니다. 3,400명 전원 하선 거부. 그렇답니다. 제주도까지 와서 이제 제주도에서 안 내렸다 그런 건데, 지들 돈 날리는 거지 8면입니다. 스카이라인까지 바꾼 도쿄 도심, 동경 도심 그 자체가 관광 명소 됐다. 요거 일본 쪽 띄워주는 기획 기사입니다. 지금 5번째인가 계속 연재하고 있는 기사예요. 10면입니다. 검찰 박근혜 수사 신속이 원칙인데 이번 주 조사 설등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 검찰은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둔 거였기 때문에, 검찰은 저도 지금 사실 별로 믿고 싶진 않네요.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 새끼들을 카르텔에서
검찰 조직이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도 않네요. 법원 내부에서도요, 여러분 그 검찰하고 판사 사이에 알력이 있어요. 이게 사법 조직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다 같은 우리 다 대동단결 뭐 그런 게 아니고 검찰 새끼들은 그 임용 과정에서 판사 아무래도 판사들이 성적이 좋거든. 그래서 검사 새끼들은 그 판사들한테 그게 있어. 그 열등감이 있어요.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죠. 그리고 검사들은 근데 판사한테 개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못 개기고 판사의 일종의 식구들인 그 법원에 있는 공무원들 있죠. 그 사람들을 괴롭히죠. 아무튼 그 아주 더러운 새끼들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70대 숨지기 한 용의자 영장 신청. 자, 이정미 권한대행 오늘 퇴임. 오늘 끝난다. 오늘 퇴임한답니다. 자, 면회 금지 풀어달라. 최준실 항고 기각.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11면입니다. 소화기 쏘자 소방 호스로 반격. 전쟁 같은 서울대 봄. 153일 동안 본관 점거하고 있었는데 그 강제 해산 당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게 그것 때문인가? 그 뭐야? 또 시흥 캠퍼스 그것 때문인가? 사실 시흥 캠퍼스에 대해서 난 잘 몰라요. 내가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글쎄 뭐 학생들이 썩 좋아 보이지도 않고 학교가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던데. 아무튼 그 서울대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포항 도심에서 계속 천연가스 때문에 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닷새째 활활 타오르고 있다. 우리 경제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자, 12면입니다. 그 노사 근로시간 단축에는 공감대 임금 삭감은 이견. 주 68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임금도 13.1% 감소. 부제는 이렇습니다.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늘린다는데 노동계 측에서는 급여 최대한 보전해달라. 사측에서는 삭감 안하면 신규 고용 불가. 전문가들 월급 감축 합의가 우선. 요거는 좀 배경이 있어요. 요 이야기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그거를 그 임금을 줄인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원래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으로 한 주 최대 이제 근로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나 회사 측에서 요거를 해석하기로는 이게 일주일을 며칠로 계산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일주일을 예를 들면 5일로 계산하면 52시간이고 최고고요. 일주일을 6일로 계산하면 68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뭐예요?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냐 아니면 52시간이냐 뭐 요런 항상 요런 이제 이견도 있었거든. 문제가 되어 왔거든요. 근데 요거를 정부 측에서 먼저 어떻게 되냐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줄인다라는 식의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그게 아직까지 아마 내가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좀 웃긴 거죠. 왜냐하면 원래 법조문에는 5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거지로 68시간으로 해석한 다음에 이제 52시간을 줄인다고 하면서 선심쓰는 척 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임금을 줄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68시간의 편법을 사용하는 작업장들은 보통 그냥 사무직이라기보다는 그 현장직 직원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공장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68시간을 꼬박 세워서 일하면서 돈은 또 돈대로 못 받고 그러는 건데 그걸 이제 52시간 줄이면서 돈을 줄여서 고용 창출 효과를 내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정신병자 새끼들이 만든 정책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가 있어요. 그 피자가 한 판 있다고 치자. 피자가 한 판이 있는데 한 사람당 예를 들면 두 조각씩 4명이 먹어. 근데 그 피자를 개새끼들이 더 만들 생각은 안 하고 피자를 배식하는 양을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먹도록 하겠다 지랄하고 있는 거야. 피자를 더 만들 여력이 없으면 또 몰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 자, 그렇습니다. 그 말고는 특별한 얘기 없고요. 가짜는 얘긴데. 자, 13면 없고 14면 별거 없고요. 15면도 별거 없고. 이건 또 뭐야? 블루로드?
6면 별거 없습니다. 17면 별거 없고 18면 없습니다. 19면 무난하면 별거 없고 한자릿수 늪 그래도 반가워요. 고소영표 아줌마. 네, 21면 기사입니다. 그냥 기사 제목이 재밌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뉴스 속의 한국사, 요번에 이제 신문의 선생님 면에는 요번에는 임상옥 관련 이야기입니다. 홍삼 불태워 청나라 불매운동 잠재웠저염이라는 기사인데, 이거 뭐 신문의 선생님 면은 이제 늘 좋은 기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기업 관련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떻게 또 이거를 또 풀어냈을지가 좀 걱정되긴 하네요. FTA 관련해서 아마 쓰는 것 같은데, 사드 관련이구나. 자, 아무튼 임상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옛날에 MBC에서 상도라는 드라마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세대는 또 잘 모를 거고, 나하고 이제 비슷한 세대면은 아마 그걸 많이 봤겠지. 그 재밌었거든. 옛날에 허준하고 상도가 참 잘 만든 시대극이었는데 재미있게 만들었었죠. 요즘은 왜 그렇게 다들 퇴행하는지 모르겠다. 쭉 넘어가고요. 30면입니다. 안전 예능 야구의 몰락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거 스포츠부 차장이 쓴 글입니다. WBC에서 우리는 개쪽당했다, 뭐 그런 글입니다. 자, 불복하면 안 되나요?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가 쓴 글입니다. 근데 부제는 이렇습니다. 탄핵 결정에 대한 불만도 엄연한 의견이고 사상의 자유, 불복을 행동으로 안 옮기면 통합 하세요. 단죄할 수 없어. 나와 다른 생각 서로 인정하되 법 질서 안에서 조화 이뤄야. 이게 조선일보 편집부 사람들이 정신분열이 있는 건지, 지난주에 조선일보의 그 기사에는, 토요일 기사에는 분명히 칼럼에 뭐 승복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또 불복하세요라는 그런 기사가 있는 걸 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기사를 편집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가 쓴 글입니다. 과연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가 쓴 글 같습니다. 교수한테 불복하면은 이세 교수는 A플 줄란가? A플 줄란가 아니면 D- 줄란가? F 줄란가? 교수가 자기 글에 맞춰 쓰려고 하면 A플 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자, 31면입니다. 아니다, 이런 글도 있네. 30면에 마찬가지 칼럼인데 승자의 잔치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들이 환호할 때 탄식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다.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한 사람들, 생각이 다르다고 패자로 몰린 사람들이다. 탄핵 이후 정치 변동과 안보 경제 위기 가능성에 불안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래서 경찰한테 그렇게 대들고 버스 흔들어 가지고 수화기 그 스피커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 편 사람 죽이고 그랬구나.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예쁘게 말을 쓰네요. 31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규제를 뚫는 추격자 2.0 전략이 답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거는 미래전략실장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미래전략실장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뭐 이거는 뭐 앞으로 경제 관련한 이야기겠죠,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기업들 사면 초과라고 울기만 하나라는 또 칼럼이 있습니다. 이건 뉴욕 특파원이 쓴 글인데요. 한번 봅시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는 자업자득 측면도 있다. 대기업의 횡포, 언어 일가의 전횡, 편법, 탈법을 통한 반칙 상송, 정경유착과 불패라는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들은 이번처럼 세계 경제 환경 변화, 내부의 정치 변동이 초래하는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기업 활동에 당당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 문제를 철저히 살펴 환골탈퇴해야 한다. 조선일보답지 않은 기사네.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사설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게 있고, 문 전 대표가 노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문재인한테 미국한테 개기지 마세요라고 이제 얘기하는 글이고요. 광화문 광장 흉물, 천막들 이제 걷어낼 때다. 야,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촛불 단체들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촛불 승리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촛불 집회를 이날로 일단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야. 뜻대로 대통령 선에 있은 제식판을 지원하라. 아무튼 그 촛불 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70여 개 천막도 치우길 바란다. 이게 조선일보가 하는 말입니다. 조선일보 사학은 안 치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면은 조선일보 사옥은 저기 평양 같은 데도 안 치우나?
그런데 잘 어울리는 신문이잖아. 조선경제 이면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공인인증서 없앤다더니 정부가 인증서 중독. 쭉쭉 넘어가고요. 다른 얘기는 특별한 거 없네요.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무슨 윤리규범 만든다 뭐 그런 이야기 있고, 그 말고는 나머지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자, 조선일보 끝났고 이제 한국일보 보죠.